네, 동형암호에 대한 지문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서 인터넷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대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데이터를 저장했어. 근데 이 데이터를 통계 처리해야 돼. 그럴 때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에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다시 암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 다시 복호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키워드가 되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 이 과정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복호화하고 연산하는 과정이겠죠.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동형 암호가 등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단점 또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형 암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형 암호는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동형성이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자,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한 결과와 같은 것을 말한다. 자, 무슨 뜻이냐? 동형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대요.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한 데이터를 연산을 해요. 이 결과와 연산을 하고 나서 암호화를 한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은 경우를 동형성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의 연산은 데이터를 필요에 의해서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각 인물들의 거주지, 나이, 성별, 이름 같은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를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로에 묶는다든가, 또는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의 묶음이라든가, 이런 방식의 데이터 처리에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 암호화하고 연산을 하는 것과 연산을 하고 나서 암호화한 결과가 같을 때 동형성이라고 한다.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부분 동형 암호,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제한적 동형 암호, 횟수에 제한 없이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 곱셈의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완전 동형 암호라고 한대요. 즉, 동형 암호의 종류가 부분 동형 암호, 제한적 동형 암호, 완전 동형 암호가 있고, 이 종류는 연산의 횟수와 그 다음에 연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완전 동형 암호는 아까 횟수에 제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횟수 제한 없었고, 그 다음에 연산에 있어서도 제한이 가장 적은 완전 동형 암호는 암호화하는 원리에 따라서, 자, 암호화의 원리에 따라 격자 기반, 그 다음에
CRT 기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격자 기반 동형 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자, 비트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진수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합니다.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자,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해서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류값이 커지게 되는데, 자, 왜냐하면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류값을 추가해서 계속 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류값을 추가하니까 오류값이 점점 커지겠죠.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류값은 급격하게 커지니까, 자, 곱셈이면은 곱하기로 되니까 일정 횟수 이상 수행하면 암호 복호화가,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합니다. 즉 원문을 암호하기 이전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야.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얘는 그냥 선생님 편의상 데이터라고 쓸게요. 이 데이터를 이진수, 편의상 아무 숫자나 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 X를 곱한 것을 각각 더하는 거예요. 땅땅땅 각 자릿수에 더하고, 자, 여기에 오류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암호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연산이 반복될수록 오류값이 커지고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은 부스트 트래핑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해서 암호문의 오류값이 누적되면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합니다. 자, 다른 암호키, 아까는 암호키가 P였잖아요. P가 아닌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서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그동안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류값이 또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값이 추가가 되니까요. 그 크기가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는 작기 때문에 적절하게 부스트 트래핑 과정을 수행하면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부스트 트래핑 과정이라는 것은 암호문을 오류값이 한계치에 달하면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다시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서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해서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화, 요 과정을 다시 이렇게 원래의 데이터로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돼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비트 단위로 변환해서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서 암호값이 10배에서 100배가량이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비트 단위로 암호문의 연산과 부스트 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요거는 격자 기반 동형 암호, 요 원리는 이러한 한계를 지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개선한, 자,
효율성을 개선했다는 건 연산 속도도 빠르고 저장 공간도 적게 차지한다는 뜻이겠죠?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가 등장했습니다.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데이터를 비트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원문 데이터를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하고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암호키의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요. 즉 여러 개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져요. 암호키가 2개이면 정수로 된 2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을 갖는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자. 자, 동형성을 갖는 원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형성의 원리라는 것은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한 것과 연산을 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값이 같다는 뜻이죠. 우선 서로 소인 임의의 정수 P와 Q를 암호키로 정합니다. 그리고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각각의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면 원문 A를 P로 나누고 또 원문 B를 Q로 나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원문 A를 Q로 나누고 또 원문 B를 P로 나누고, 즉 임의의 정수 P와 Q라는 암호키를 가지고 각각 원문 A와 B를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렇게 표기해 봅시다. 자, 나머지가 4개가 나오겠죠? 이 나머지 값이 원문 A와 B의 암호문이 됩니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제대로 써보게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림처럼 각 원문과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인 AP와 BP, 동일한 암호키 P로 나눈 값, 그 다음에 AQ와 BQ끼리 서로 덧셈 연산을 수행합니다.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즉 더 나눌 수 있으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연산 수행의 결과값인 AP 더하기 BP, A를 P로 나눈 나머지, B를 P로 나눈 나머지와 A를 Q로 나눈 나머지, B를 Q로 나눈 나머지가 원문 A와 B를 직접 덧셈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 P와 Q로 나눈 나머지 값인 얘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각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호화할 수 있어요. 자, 원문을 먼저 연산해 보자. A 더하기 B 해서 A 더하기 B를 Q로 나누고 Q로 나누었을 때와 그 다음에 A를 P로 나누고 A와 B를 더한 것을 P로 나누었을 때의 결과값이 같아진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연산을 잠시만. 자, 요 경우는 지금 암호화를 먼저 한 것, 암호화를 먼저 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연산하고 연산했죠? 암호화 더하기 연산, 암호화 더하기 연산이라면 얘는 지금 연산을 하고 나서 암호화를 한 게 됩니다. 연산하고 나서 암호화,
연산하고 나서 암호화, 이 결과값이 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식 또한 안정성을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 계산이 복잡하고 무작위 오류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부스트 트래핑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과정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격자 기반의 방식과 달리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격자 기반은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질문할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